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스펜딩 타임, 부의 절대적 영역을 창조한 시간 사용의 비밀, 데니얼 해머메시 지음, 송경진 옮김, 해피북스 투유에서 펴낸 책입니다. 지은이 데니얼 해머메시, 노동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데니얼 해머메시는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프리스턴 대학교와 미시건 주립대학교를 포함한 미국의 여러 대학교와 유럽, 호주,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그는 노동수요, 사회적 프로그램, 학계 노동시장, 외모, 수면, 자살 같은 노동경제학의 특이 사례 등을 연구해 왔으며 이 분야에서 100여 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다. 2013년 노동경제학에 관한 평생의 공로를 인정받아 IZA 노동경제학상을 수상했으며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노동편집장과 노동경제학 연구소 연구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차례 챕터 1.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항상 얻을 수는 없다. 챕터 2. 일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일. 챕터 3. 우리는 얼마나 일하는가. 챕터 4. 우리는 언제 일하는가. 챕터 5. 여성과 남성. 챕터 6. 함께하기. 챕터 7. 인생의 전반은 인생 후반을 위해 있는 것. 챕터 8. 이어지는 문제와 오래된 그리고 새로운 문제. 챕터 9. 여럿에서 하나로. 챕터 10. 부자는 나나 당신과 다르다. 챕터 11. 시간에 대한 불평. 챕터 12. 지금 우리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나?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얻게 될까? 챕터 13.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머릿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시간에 관한 학술 자료는 차고 넘친다. 2000년 이후 출간된 경제학 문헌 가운데 제목에 시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논문만 6,700건이 넘는다. 수많은 책이 시간을 다루고 있고 그 중에는 내가 이 책에 사용하고 싶었을지도 모를 매력적인 제목을 단 책도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짓는데 애를 먹었다. 시간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양상을 다룬 학문 논술도 몇 권 있다. 이런 노력들을 감안하면 시간에 관한 책이 굳이 더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이런 의문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답은 시간의 사용과 선택은 누구에게나 흥미로운 문제라는 점이다. 시간과 돈은 우리 삶에서 가장 부족한 두 가지 자원이다. 하지만 지난 50년 동안 많은 나라의 경우를 보면 소득은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은 그렇지 않다.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과 그 방식이 국가마다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논의한 책은 아직 한 권도 없고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왜 다른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 사람도 없었다. 경제학적으로 시간 사용의 패턴을 설명할 수 있고 성인이면 누구나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15살인 손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니 10대도 이를 이해하는 듯 했다. 이것이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시간 사용의 패턴은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이기에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 결정을 할 때 보이는 행동에 공감할 수 있는데 우리도 늘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언제 일어날지, 얼마나 잘지, 몇 끼를 먹을지, 언제 먹을지 결정하는 일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 시간이 늘 부족하기에 우리는 당면한 인센티브에 따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왜 혹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는지 거의 생각하지 않고 말이다. 시간 자체는 중립적이다. 하지만 시간은
파괴적으로도 혹은 건설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 내린 결정이 우리의 행복과 사회의 다른 구성원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챕터 1.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항상 얻을 수는 없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간과 숫자에 흥미가 많았다. 4살 때 처음 부모님이 시계를 사주셨다. 물론 1947년에는 디지털이 없었기 때문에 아날로그 시계였다. 부모님은 내게 시계 보는 법을 가르쳤고 덕분에 이후 나는 시간에 대한 걱정을 멈출 수 없게 되었다. 그해 외할머니가 카지노라는 카드 게임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덧셈을 배웠고 어린 나이에 숫자에 매료되었다. 이런 관심은 10대인 나를 완전히 범생이로 만들어버렸다. 14살 때까지는 여동생과 여름방학 한 달 동안 지역 전화번호부에 어떤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체크하며 보냈다. 아내가 집착이라고 말하는 이 2가지에 대한 관심은 내 인생에서 규칙적으로 나타났다. 오늘은 맨하튼 건너편에 사는 사람과 점심 약속이 있었다. 그런데 상대가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지하철 요금으로 $2.75를 날렸다. 이 돈은 1시간이 걸린 대실패의 비용 가운데 아주 적은 부분이다. 내가 그 시간에 최저임금을 받을 일을 했다면 최저임금인 $7.25를 벌었을 것이다. 설령 이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지하철을 타고 가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말 그대로 나는 시간을 써버렸고 그 써버린 시간에는 지하철 요금 $2.75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있다. 시간은 부족한 자원이기에 시간을 사용하는 데는 돈이 든다. 우리는 시간을 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선진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 기대 수명이 80세 이상은 된다. 어렸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낀다.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이 되면 뭘 할지 고민하다 빈둥거리던 기억이 다들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점점 빠르게 흐르는 것만 같다. 45번째 생일날 나는 16살인 아들에게 시간이 전보다 점점 더 빨리 가고 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다. 그래 아빠, 그건 아빠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야. 똑똑한 척하는 아들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내 육체적 노화의 가속도에 대해서는 아들의 말이 옳다. 하지만 아들은 반만 맞췄다. 성인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는 우리가 하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변화는 나이가 들면 직면하는 인센티브의 변화에서 비롯되며 이것은 결국 우리가 매시간 일할 때마다 벌 수 있는 돈의 액수 변화, 배우자가 얼마를 벌 수 있는지의 변화,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수명이 줄어들어 부족해지는 시간에 기인한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랑, 돈, 인정, 그리고 권력을 포함해 모든 것을 더 원한다. 그 중에 하나라도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이다. 우리를 만족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인 가운데 가장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시간이다. 시간이 가장 희소성이 큰데도 말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시간을 잡아먹는다. 이 희소성은 경제학자들이 시간에 대해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목표는 시간의 희소성이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 서로 다른 활동에 어떻게 시간을 나누는지, 그리고 언제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하루에 8시간을 자야 한다.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한다. 평일에 8시간 동안 일해야 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다른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요건들이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되었다.
우리는 이런 활동 가운데서도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은 가능한 한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결과를 위한 잠재의식의 노력에서 비롯된다. 그 결과는 가용 시간이 우리에게 부과한 한계, 우리의 활동에 필요한 돈을 벌 기회, 가족, 친구, 동료 등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의 선택, 그리고 이런 선택을 위해 필요한 우리의 가용 자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믹 제거와 키스 리저츠의 1969년 노래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항상 얻을 수는 없다는 이런 한계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시간에 대한 경제적 접근은 사람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삶을 가능한 한 더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해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남은 수명 때문에 선택의 제한을 받는다. 우리는 자신의 소득, 우리와 배우자가 기여하는 또 다른 소득, 우리가 만든 가정 환경, 그리고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의 가격 때문에 한계를 가진다. 빅맥을 선택할 때마다 소득을 다른 것, 예컨대 치즈 와퍼를 사는데 사용하지 않을 선택을 한 셈이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콘서트 가는데 2시간을 쓰기로 한다면 잠을 좀 더 자거나 장거리 달리기에 그 2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선택을 한 셈이다. 물건을 살 때 트레이드 오프, 어느 것을 얻기 위해 반드시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경제적 관계에 맞닥뜨리듯 다른 활동의 시간을 소비할 때에도 트레이드 오프에 직면한다. 우리는 항상 한 가지 활동을 다른 활동과 맞바꾸는 거래를 한다. 시간은 정말 부족할까? 어떻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루 24시간, 평년 365.25일밖에 없는 것은 모두 사실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지난 한 세기 동안 오늘날 선진국인 나라의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만큼 부를 성취하지 못한 국가의 국민도 전보다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수명 연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평생 즐길 수 있는 기대 시간인 약 4,200만 분은 50년 전에 비해 그리 많지도 않다. 그림 1.1에서 좌측 붉은 막대는 196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부자 나라인 미국이나 영국에서 매년 태어난 사람의 평균 기대 수명을 보여준다. 두 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이 증가하긴 했다. 하지만 증가율은 미국이 겨우 13%, 영국은 14%밖에 되지 않았다. 두 나라 모두 한 해 평균 수명이 0.2% 증가한 셈이다.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1인당 지출 가능한 소비력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림 1.1의 줄무늬 막대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미국과 영국, 일반 국민의 소득 수준을 보여준다. 이 소득 수준은 가용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실제 총액이다. 즉 이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달러나 파운드를 다 쓰면 얼마나 구매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가처분 소득은 지난 50년 동안 미국에서 198%, 영국은 193% 증가했는데 이는 연평균 2%에 가까운 증가율이다. 두 나라 모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지출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소득과 거의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 이런 변화는 우리 인생의 연간 소비력이 대략 반세기 동안 거의 3배나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 사용하는 소득보다 시간의 가치와 희소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기간 동안 소득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부자 나라에만 해당하진 않는다. 이와 유사한 비교를 해보면 브라질과 멕시코 같은 대형 중진국에서도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이들 국가의 기대 수명은 부자 나라보다 빠르게 증가해왔다.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즐길 능력은 우리가 그것을 즐길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해왔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보다
소득이 빨리 늘면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비교적 훨씬 더 제한적으로 변하는 시간에 채워놓고 평생에 걸쳐 고르게 구매하고 즐기긴 어렵다. 우리는 할아버지 세대에 비해 1분당 훨씬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시간이 우리에게 더 희소해졌음을 의미한다. 시간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는 뜻이다. 돈이 더 많고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시간당 다른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돈을 쓰지 않더라도 1시간만큼의 비용 자체는 할아버지 세대보다 많다.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1시간이라는 시간은 비싸다. 그것이 기회비용이다. 그냥 누워있는 것 말고도 시간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 우리 빌딩 주차장에 있는 빈 주차 공간을 볼 때마다 나는 기회비용을 떠올린다. 월 $70에 새를 놓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자리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 비워두는 것은 사실상 매달 $70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시간 부족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신용카드가 시간을 절약해준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공공요금이나 다른 청구서 결제를 위해 매달 은행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하지만 신용카드가 시간을 늘 절약해 주진 않는다. 나는 2010년대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경제학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아마도 그래서인지 정부의 변호사인들이 내게 2건의 소송사건에 전문가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그중 한 소송은 고객의 신용카드의 잘못된 사용 금액이 청구될 수 있도록 보안 위반을 허용한 회사에 대한 것이었다. 내 첫 반응은 왜 저죠? 제가 신용카드에 대해 뭘 알겠어요? 였다. 변호사들은 신용카드 사용자가 잘못된 청구서를 수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송은 한 회사에 거듭된 보안사고 때문에 신용카드 회사들이 고객의 계정을 폐쇄한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새로운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했다.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당했거나 파기한 경험이 있는 고객은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안다. 신용카드로 전화요금, 케이블요금, 기타 고지서 등 직접 청구되는 정기결제를 연동한 경우라면 신용카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두 경우 모두 고객이 신용카드 청구서를 수정하는데 소비한 시간을 어떻게 가치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였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와 2분간 통화하기 위해 끔찍한 음악을 들으며 15분을 허비하는 고통을 차치하더라도 수화기를 들고 허비한 시간만큼 당신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다른 일은 최소한 약간의 즐거움을 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것은 당신이 선택한 일이지 어느 회사의 부주의로 당신에게 강요된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 허비한 시간을 다른 활동에 사용할 수 있었기에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시간은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불쾌감을 주는 회사의 부주의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른 활동을 하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됐다. 법원은 재판에 회부된 한 사건에서 이런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그 회사의 행위로 피해를 본 모든 사람에게 원고 한 명당으로는 적은 금액이지만 총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시간 부족의 중요성은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난다. 어젯밤 아내와 나는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큰 공사 현장을 만났고 보도가 폐쇄되어 길을 건너 우회해야 했다. 우회하는 바람에 귀가하는 데 1분이 더 걸렸다. 물론 별것 아니었지만 이런 짧은 시간이 합쳐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하루에 100명이 우회하도록 강요당하고 그 공사가 2년 동안 계속된다면 무려 1200시간이 넘게 낭비되는 셈이다. 그들이 허비한 시간을 미국 최저임금의 절반으로만 계산해도 그 건설회사가 대중에게 강요한 시간 비용은 $4,000에 달한다.
우리가 그 공사의 비용을 일부 부담한 셈이다. 우리가 부담한 시간을 다른 데 사용한다면 불필요하게 길을 건너는 것보다는 잘 사용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할 비용을 절약하는 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한 셈이다. 기업의 활동이 우리에게 시간을 쓰게 했다면 기업과 정부의 활동은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우리가 직면한 시간의 희소성을 줄여줄 수도 있다. 교량이나 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주장 중 하나는 그것이 이용자들의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두 경우 모두 공사가 끝나야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 그 시간은 건설공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이익이다. 미국 정부가 정부기관들에게 새로 제안한 공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해당 건설 덕분에 절약된 시간의 가치를 계산해 포함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절약된 시간을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가 출퇴근 시간을 줄여줄 공공사업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통근 시간 변화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추정치, 즉 차에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려는 의향에 대한 추정치를 사용해왔다. 출퇴근길에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증언할 테니 이런 평가는 일리가 있다. 예컨대 최근 텍사스주 오스틴시에 고속도로에 통행료가 부과된 고속차선을 추가했는데 어떤 이들은 16km 거리의 통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많게는 $5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통행료를 내는 차선으로 바꾸는 것, 즉 사람들이 시간을 덜 쓰기 위해 약간의 돈을 기꺼이 쓰려는 자세는 이런 활동에도 시간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사나 정부의 과실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거나 예상치 못한 자유시간을 얻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희소성은 달라진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 가치가 낮은 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시간을 선물 받게 되면 그렇지 않았다면 즐기지 못했을 시간을 사용하는데 몰두할 수 있다. 특히 구매력에 비해 점점 부족해지는 시간과 그에 따라 변화하는 인센티브로 정의되는 우리가 마주한 세상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고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 우리가 직면한 소득 증가와 그보다는 덜 빠른 수명 증가, 그리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의 상대적 희소성을 알면 시간의 가치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런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돈을 쓸지,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 어떻게 일관된 방법으로 시간을 사용할지 계획할 수 없다. 우리는 수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한 소득을 설명하지 못한 결과 늦은 나이에 막대한 소득을 남길 수도 있다. 물론 죽을 때 평생 소득의 상당량을 남기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획한 바였다면 말이다. 하지만 자녀와 손주를 사랑하는 것과는 별도로 소득이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지 알지 못해 그들에게 계획한 금액보다 많은 돈을 남겨주는 것은 낭비이다. 은퇴 자문과 금융설계 산업이 발달한 상황을 보면 이런 우려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시간과 소득을 사용하는데 최선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꺼이 지출을 한다. 행복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사람들이 자신의 수입과 남은 시간에 대해 좋은 정보를 가지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소득에 대한 그들의 기대치를 보자. 몇몇 연구에서는 젊은이들에게 경력을 쌓고 나이가 들면서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와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는지를 물었다. 그들의 기대치는 실제 상황과 매우 비슷했다. 간단한 예로 10대들은 첫 번째 정규직이 그들의 최고 급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청년들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면 더 많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대졸자가 1년에 10만 달러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대졸자가 1년에 10만 달러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대졸자가 1년에 10만 달러를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고졸자보다 더 많이 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심지어 직장 생활에서 어떤 학부 전공자들이 더 높은 월급을 받는지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회계나 금융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교양학부 전공자보다 돈을 더 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사람들은 추가로 학력을 쌓고 직장에서 승진하여야 소득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하지만 2030년에 40세가 되는 일반 대학 졸업자가 단지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상승한다는 이유만으로 10년 일찍 태어난 선배가 2020년에 버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돈보다 많이 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미국인들이 내년 소득 변화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무작위 표본을 뽑아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 대침체 기간을 제외하고 소득이 계속 증가하리라 믿고 있는데 이것은 2010년대 중반에 다시 갖게 된 믿음이다. 그들은 과거나 오늘날의 미국인들보다 미래의 미국인들이 더 잘 살 것 같다고 생각한다. 지난 100년 동안 급격하게 수명이 연장되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 수명에 대해 상당히 정확하게 추정한다. 1980년대 초 나는 경제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샘플을 뽑고 나이와 성별 정보를 얻은 후 얼마나 오래 살 것으로 기대하는지 물었다. 나이든 경제학자들은 젊은 경제학자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늦은 나이까지 살아남으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젊은 시절에 겪은 위험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기대 수명이 길어졌다고 이해하였다. 더 중요한 사실은 1950년에서 1980년 사이의 수명 연장을 근거로 그들이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오래 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학자들의 예측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게 그들의 전문 분야이니까. 하지만 미국 중서부의 어느 대도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을 뽑아 실시한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일반적인 미국 중상층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나이까지 살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심지어 그들이 사는 동안 기대 수명이 계속 증가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런 증가가 미래에도 계속되리라고 예상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소득과 시간도 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할 때 이런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내가 이 책을 통해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이다. 이를 통해 나는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모든 방법을 조사했다. 가용한 소득과 시간의 변화에 의해 달라지는 인센티브에 따라 우리의 시간 사용법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방법들이 개인 특성과 선호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개인의 특성과 개인 혹은 국가의 경제 상황의 중요성, 그리고 실업 같은 요소와 취업 기회에 대한 영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소득 기회 불평등 증가 같은 경제적 변화가 시간을 사용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할 수 없다. 우리는 소득과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 우리 기대치 또한 소득과 기대 수명을 아주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으므로 암암리에 우리는 시간의 상대적 희소성 증가를 직면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희소성이 시간 사용의 인텐시브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지의 문제, 즉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 행동하는 지의 문제이다. 시간의 희소성과 그 희소성이 유발하는 시간 사용법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사하는 것, 즉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